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땅값이 두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고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 한도 대출이 은행의 입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로 대출이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 잔액을 추월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론 대출 잔액은 14조 1천억 원으로 현금 서비스 대출 잔액인 12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랍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1,6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1,300억 원의 물량이 매물로 풀렸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떠받치려고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1.4% 내리면서 1,875로 마감이 됐고요. 이 반대로 코스닥 쪽으로는 기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쏠리면서 51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은 1.2%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코스피는 오늘장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26포인트 내리면서 18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0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9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3,400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 반마가면서 34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추신권을 중심으로 오늘 1,5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6포인트 오르면서 51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갭상승으로 또다시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에 512포인트와 517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510선 하단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 77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30억 원 정도 오늘장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팔았는데요. 개인이 오늘장 85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반등했는데요. 7원 70전 오르면서 1119원 1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10원대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111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에 따라 달러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의 개입 경계감 등에서 외환 당국 경기 개입 경계감에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4%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강하게 내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 물량 나오면서 5.8%, 4% 급락했습니다. LG화학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1% 내렸습니다. 신한주주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KB금융은 1.8% 내렸습니다. 기아차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2.8% 내리면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는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는 2.8% 내렸고요. CJ 오쇼핑과 OCI 머티리얼즈 3%대로 하락했습니다. 동서가 내렸고요. 다음과 메가스터는 오르는 가운데 네오이즈게임즈가 오늘장에서는 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9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오늘장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을 뿐 보합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락했습니다. 원엔 환율도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5%, 2%대로 급락했습니다. 한일, 이화도 6%대로 내리면서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한꺼번에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LED주는 반등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LED 관련주들의 반등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 때는 애플의 실적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에스폴리텍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루멘스 마찬가지고요. 오디텍과 광전자가 7%대로 오르면서 LED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소형 건설주들 급등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는데요.
남광토건이 14%, 범양공명도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한신공명도 7%대로 급등하면서 중소형 건설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US케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에서 US케어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유비케어가 15%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현대정보기술이 11%, 나머지 종목들도 4%에서 8%대로 오르면서 US케어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남석유인데요. 호남석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7% 급감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호남석유는 2.7% 내리면서 23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시아나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도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오늘장에서는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2% 내리면서 9,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면서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는데요. S에너지는 1% 내리면서 14,3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내놨어요. 수급과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수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달 22일날 2만 계약을 순매도한 이후에 최대 순매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1월 22일 2만 계약 순매도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당일 37포인트, 대략 한 1600대 지수였으니까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후 13일간 대략적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오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1월달 미국은 경기 침체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고요. 당시 또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와 펀더멘탈과 금융시장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고점에서 모멘텀 부재와 함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표출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의 이유를 좀 추정해 보면요. 첫째는 아무래도 미국의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선언은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자칫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 선물에서 매도를 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기존 현물의 순매도 금액이 상당폭 있는데 이것을 해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단기 하락에 대한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다소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반면 유동성의 스피로버 효과로 인해서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스피로버 효과에 의한 소형주, 중형주 상승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순환매 양상의 일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과 함께 상승폭이 클 경우에는 단기 투자 심리 악화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상승폭이 컸던 업종 가운데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라고 하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까지 급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를 또 유지한 거에 대한 그런 반사이익을 좀 많이 누렸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조금 환율 시장과 좀 연관지어서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예, 오늘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오늘 환율이 오히려 지금 한 80원 정도 올라서 1120원이 됐고요. 환율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역시도 1180원이어서 기존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 현대차, 기아차 등의 자동차주의 하락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차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1월 11일 날 G20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에 대한 논쟁거리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현재 환율은 오늘 한 8원 정도 상승했지만 자칫 11월 기점으로 해서 원화 절상폭이 좀 가파라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현대차에 기록했는데 기관에서 한 32만 주, 외국인은 42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또 하나는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모멘텀 둔화됐을 경우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 종목 하나인 그 현대차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펀더멘털에서 설명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상승세가 꺾이는 하나의 흐름에서 본다면 일단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현대차의 가격 조정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이제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전체를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전에 1900선 회복 이후에 재차 회복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보면 지수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9월 이후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 즉 글로벌 유동성의 제 2차 확대 국면에 대한 예상이었다는 점에서 만약에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2차 유동성에 대한 그 기대치를 밑돌거나 현재와 같이 지연되는 정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전체 시장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G20 해당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면 현재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간이 유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 시에는 조금 그 주식 비중 자체를 좀 조절하는 시점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애플이 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미국 시장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요한 팩터는 역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 국면에 있다는 점이 조금 추가 상승을 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추가 양적 완화가 언제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팩트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장 이러한 것들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미국 증시 역시도 11,000선에 대한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실적이 IBM과 애플이 나름대로 그 실적에서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그 기술주 즉 그 IT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순환매 양상에 대한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투자 전략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좀 조정폭이 깊었던 그런 주도 업종들도 꽤 많이 나온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의 한 고리가 끊겼을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으로 막혔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순매수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지수에 대한 그 기대 수준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보면 일단 그 유동성의 스피로버 효과는 좀 더 연장될 흐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그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구성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순환매 양상의 일종에서나 지수별 또는 업종별 또는 밸류에이션별의 가격 밸류에이션 갭 축소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순환매 양상에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중장기 투자가라면 일단 순환매 그 2차 상승률 예상에서 낙폭이 컸던 IT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것들을 개별 종목 장세와 함께 연장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앞에서도 저희가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신성장 동력 관련주로서 풍력주도 있겠고요. 태양주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유헬스케어주까지 또 가세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코스닥 투자 팁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정부 정책과 연결하는 시각도 하나의 팩트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가, 전체적인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면 아마 거래소 시장에서도 같은, 테마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상승폭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그렇지 않고 일단, 종목별로만,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매크로 시장의 그 변화 또는 그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그 어떤 그 변곡점 위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요. 앞서 그 일부 유동성 자금들의 일부 개인 자금들이 그동안 좀 밸류에이션이 낮았거나 또는 가격이 좀 갭이 좀 축소되지 않았던 그런 그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그리고 IT 부품 또는 뭐 다른 그 중소형 테마주 중심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정부 정책 수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의 흐름 자체는 시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건 좀 매매 패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전해드린 바와 좀 유사합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이야기를 끝으로 이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의 전망치인 2.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김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신선 채소 가격 상승 영향으로 물가가 3.6% 상승했지만 공급 측면의 충격이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보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정책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땅값이 두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고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9월에 전국 집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보다 평균 0.04% 떨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땅값은 4개월째 내리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도 또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수도권 땅값 하락은 최근 수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집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9월 전국 땅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고점이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서는 2.31%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 한도 대출이 은행의 입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금리로 시중은행에 배정한 총액 한도 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대출금리는 6% 이상으로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이상 웃돌았습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말 1970억 원이었던 총액 한도 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 9,019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대출이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 잔액을 추월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론 대출 잔액은 14조 1천억 원으로 현금 서비스 대출 잔액은 12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같은 달 현재 현금 서비스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3% 증가한 반면 카드론 대출 잔액은 지난해보다 24%나 늘어 최근 카드론 대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기업은행은 원금보장 코스피 200지수 연동예금인 더블찬스 정기예금을 오는 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출시 8번째로 인기를 모았던 이 상품은 상승형과 상승 디지털형, 하락 디지털형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B투자증권은 오늘부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주식 및 선물옵션 계좌 개설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로 KB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창구가 기존 4개 금융회사 2,500여 개 지점에서 7개 금융회사 5,600여 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의 신퇴직연금 시스템은 고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했으며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추가 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 등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레이드클럽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합니다. 신한의 여성 전용 서비스인 민트 레이디클럽 신규 고객과 추천 상품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 상품권 100만 원을 비롯해 호텔 숙박권, 바디용품 세트 등을 증정합니다. 네, 우리 증시 코스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1.4% 하락했고 반면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코스닥이 510선을 훌쩍 넘어서 516선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상승률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력 그리고 또 가스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0.6% 오르면서 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89를 달리고 있고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